4강이죠. 순열 보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를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인접하도록 배열하는,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잘 읽어봐야 되죠?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그러니까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일단 묶어서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끼리 묶어서, 자, 일렬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로 한번 써보면 아주 편하죠. 그러면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묶는 거는 한 가지예요. 자, 홀수는 1, 그죠? 3, 5 이거고요. 짝수는 어떻게 됩니까? 2,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묶는 방법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1은 곱하나 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접하도록,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끼리 인접하도록 일렬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홀수가 앞에, 짝수가 뒤에, 또는 짝수가 앞에, 홀수가 뒤에 이렇게 배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퍼미테이션이, 이거 뭐 두 가지죠. 퍼미테이션을 배우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퍼미테이션 2로 쓰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 외에는 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리고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얘 바꾸고 그리고 얘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리 바꾸는 거 3 퍼미테이션 3 그리고 2 퍼미테이션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2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6이죠. 6이고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답은 24가지로 이렇게 편안하게 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곱의 법칙 그리고 수녀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실제 수용도를 그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됐겠죠? 자,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단축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수녀를 언제 쓰는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때, 자, 우리는 바로 공식을 쓰면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으리라 보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건너갑니다.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죠.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학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세 종류의 상품이 세 개씩 있다 그랬으니까 얼른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세 종류의 상품이 세 개씩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놓고 한번 보시죠. 뭐 이렇게. 자, 이 상품을 그림과 같이 진열장에 한 칸에 하나씩이에요. 한 칸에 하나씩 모두 진열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가로줄에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상품이 진열돼야 돼요. 그리고 세로줄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이 조건이 충족되도록 진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곱의 법칙 사용해 보죠. 첫 번 줄 메우고 그리고 두 번 줄 메우고 그리고 세 번 줄 메운다. 곱의 법칙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메우는 방법은 이거 뭐 하나씩 꺼내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좀 이따 뭐 지우겠지만 ABC든 뭐 CBA든 뭐 이렇게 3 퍼미테이션 3만큼 있겠죠? 그래서 6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첫 줄을, 자, 이렇게 일단 진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줄을 진열시키면 되겠죠. 그 6가지 중에서, 자, 보세요. 그 6가지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를, 자,
이렇게 진열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6가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줄을 메울 때는 여기 A가 오면 안 됩니다. 세로 줄에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 이웃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는 B, C 이렇게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퍼미테이션이, 그죠? 이 퍼미테이션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을 메우는 거거든요. 자 이게 첫 번째 줄을 메우는 경우 수는 3 퍼미테이션 3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메우는데 자 B, C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여기를 메우는 거는 한 가지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B가 왔다 그러면 자 보세요. CA만 남았는데 자 CA 한 가지뿐이 안 돼요. 그쵸? AC는 안 됩니다. CC 이웃해서 안 되잖아요. 세로줄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C가 왔다면은 역시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A, B인데 BA는 안 되거든요. 자, B 이웃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이렇게 해서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뭐 곱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두 번째 줄을 메우는 경우수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메우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줄을 메우면은 여기 메우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B가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뭐 올 수 있습니까? 세로줄에 자, 올 수 있는 건 AC 뿐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죠. 이해 잘 되셨나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똑같이 자 한 가지겠죠. 이것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A가 오면은 B, C 이렇게 되는데 여기 C가 오면 안 됩니다. 요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알겠구나 이렇게 한 가지씩 뿐이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죠. C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A, B인데 A, B는 안 돼요. 이 A 이렇게 세로줄끼리 이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 가지씩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퍼미테이션이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답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24가지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진열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진열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진열시킨다. 그죠? 첫 번째 줄을 진열시키는 방법은 3 퍼미테이션 3 6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자, 외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죠. 요렇게만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곱하기 한 가지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눈여겨 잘 보시고요. 자, 곱의 법칙, 그죠? 그리고 순열, 자, 잘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건너갑니다. 역시 생활 속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죠. 네 쌍의 신혼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네 쌍이 있어요. 지금 신혼부부가 이렇게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과 여 이렇게 이제 그 신혼부부가 쭉 있는 건데 자, 네 쌍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석이 자 1번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1번 한번 달아보고요.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한번 달아보자. 편의정. 그러면요 우선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 부부가 자 여기 앉느니 여기 앉는지 정하는 방법은 4 퍼미테이션 4가 되겠죠. 이해 잘 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걸 번호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1, 2, 3, 4 그죠? 뭐 1, 3, 4, 3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수형도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형도 그리면 1, 2, 3, 4 그죠? 그 다음에 2, 3, 4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 번호를 준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 가서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앉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죠? 그리고입니다. 각 경우당 자리 바꾸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 퍼미테이션 4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자석을 배열해 놓고 남녀가 자리 바꾸는 게 있죠. 이 퍼미테이션이 이 팩토리얼입니다. 자, 여기도 자리 바꾸고 여기 자리 바꾸고 여기 자리 바꾸고 여기 자리 바꾸고 그래서 이 퍼미테이션이 이 퍼미테이션이 이 퍼미테이션이 이렇게 경우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꾸는 거 절대 잊지 않으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자석에 일단 부부가 앉고 그죠? 그리고 자리를 바꾼다. 부부끼리 자리를 바꾼다. 그리고 and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 요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4 퍼미테이션 4라는 것은 말이죠. 4, 3, 2, 1 이렇게 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가지가 되고요. 자, 이건 다 2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384가지가 나오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자석에 앉고 그리고 부부끼리 자리 바꾼다. 자, 고배 법칙 바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 앉는 거 순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리 또 바꾸는 거 앉고 자리 바꾸고 다 순열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 생활의 속에서 말이죠.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를 또 한번 해결해 봤나요. 이제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역시 생활 속에서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A, B, C, D, E 각 부분에 5가지 색을 칠하여 구분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보고 문제를 진입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이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같은 색은 몇 번 사용해도 좋지만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단서를 잘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이웃하는 거는 같은 색 칠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이건 안 돼요. 같은 색 칠하면. 마찬가지죠?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단서도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차분하게 나누어 따져야 되겠죠. 첫 번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 그 말은 여기에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만큼 경우수를 계산해서 그 부분에 갖다 칠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구나. 5 퍼미테이션 5 이렇게 해서 말이죠. 5가지 색 모두 이용하는 방법은 120가지가 된다 하고 손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가시겠습니다. 또는 하니까 무슨 법칙 써야 돼요? 합의 법칙. 그러니까 경우수를 다 보태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어디에 같은 색을 칠하는 거 이건 이제 전부 서로 다른 색이었는데 이 B와 D를 말이죠. 같은 색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B와 D를 동일한 색을 칠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 색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 어느 게 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5 퍼미테이션 1만큼 있죠. 5가지. 그리고 여기를 이제 외우면 되죠. 여기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4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 4가지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만큼 여기를 이제 칠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 곱하기 이거 5 아닙니까? 그 다음에 4, 3, 2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120가지가 되는군요. 자, 세 번째. 샅샅이 다 따져야 됩니다. 어느 한 곳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B와 D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번에는 C와 E가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색. 자, C와 E 요거를 동일한 색으로 칠하는 경우예요. 그 경우 또한 똑같지 않습니까? 5가지 바로 쓸게요. 퍼미테이션 1로 안 쓰고 여기는 그냥 5가지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거를 5가지 여기를 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색으로. 5 퍼미테이션 1로 썼다. 왜 여기는 5 이렇게 씁니까? 이거 같은 말이니까. 자, 연습하려고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를 메우면 되는데 똑같겠죠? 자, 4 퍼미테이션 3 이렇게 되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12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없을까 하고 따져보니까요. 마지막 하나를 절대 빼뜨리면 안 되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요. 자, B와 D 그리고 또 어디도 C와 E 이것을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 색깔 한번 볼게요. 자, 여기만 같은 색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같은 색. 이해 잘 되셨나요? 이렇게 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2색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수만큼 자,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 퍼미테이션 2 이렇게 있겠죠. 이해 잘 되셨나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만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자, 5가지 중에서 2개를 뽑고 나면은 나머지 3가지 색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그리고 여기 메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3가지가 되는 것이죠. 3 퍼미테이션 1. 그래서 말이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될까요? 5 곱하기 4죠. 요거는. 그 다음에 3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것은 6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니까 아하, 합의 법칙 정말 중요했구나.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왜 그렇게 첫날 열심히 공부했는가 경우수에서 자, 확인이 또 되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걸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20 플러스 120 플러스 120 그죠? 거기다 60을 보태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 이거 아주 손쉽게 계산 완료할 수 있겠네요. 자, 420까지가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자,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4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순열의 보충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었죠. 자, 우리가 왜 합의법칙과 곱법칙, 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수 1강에서 합의법칙과 곱의법칙을 배웠죠. 자, 합의법칙, 그죠? 우리가 또는 그죠? 영어로 이제 오하라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자, 두 경우수를 보태어서 계산한다.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가 있을 때는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두 경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얼마나 정말 자세하게 배웠습니까? 이거 소중하게 계속 이용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서 자, 앞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말이죠. r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라.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는 뭐 수형들을 그리거나 고유법칙 이런 거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공식을 쓰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열에 관계되는 공식도 정확하게 달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계되는 공식 지난 시간에도 적어봤죠. 자, 이렇게 합의 법칙, 그죠? 곱의 법칙, 순열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5강이 기대되시죠? 5강은 중복순열이라는 것을 잠깐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중복순열을 잠깐 공부하고
문제 풀고 자 5강을 우리가 꾸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5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